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젊을 땐 하루가 길었는데 이젠 아침을 먹고 나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죠.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마음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 가볍게 살아야 비로소 남은 인생이 보인다는 것. 늙어서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결국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평생 쥐고 살아온 것들이 많으니까요. 먼저 내려놓아야 할 건 기대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기대. 그들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연락 못했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그럴 뿐이에요. 바쁜 거고 각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되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게 자연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돈입니다. 평생 모으느라 애쓴 돈. 이제는 써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쓸까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느라 지금의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돈은 남을 위해 남겨두는 게 아니라 지금을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친구들과 식사 한 끼 하세요. 좋은 커피 한 잔 하세요. 그게 삶입니다. 쌓아둔 돈은 마음의 무게를 줄이지 못합니다. 쓸 줄 아는 돈이 가벼운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강박입니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몸에 좋다. 수십 가지 정보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는 사람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병이 납니다. 너무 완벽하게 살지 마세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은 드세요. 가끔은 달콤한 것도 짠 것도 괜찮습니다. 운동도 즐겁게 하세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게 진짜 건강입니다. 네 번째는 체면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습관이 돼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내려놓을 때입니다. 편하게 사세요. 옷이 낡으면 어때요? 화장 안 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내가 편한가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정말로 생각보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걸 알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입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을 안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여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걸 인정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짐이 평생 내 어깨 위에 남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이 트입니다. 여섯 번째는 물건입니다. 살아오며 쌓아둔 것들. 그건 단지 물건이 아니라 추억과 미련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그릇, 보지도 않는 사진첩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공간이 비워질 때 머릿속도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버린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일곱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걸 겁내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손자에게 미루지 마세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노인 대학, 유튜브 강의. 배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덟 번째는 완벽함입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평생 애쓰며 살아왔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밥이 조금 짜도 괜찮고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습니다. 하루쯤 청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충 살아도 됩니다. 이제는 완벽보다 평온이 중요합니다. 9번째는 비교입니다. SNS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 여행 다니고 자식 효도받고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그걸 보며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순간 행복은 시작됩니다. 10번째는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웃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의무적인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제는 진짜 내 평가만 함께 하세요. 양보다 질입니다. 100명의 인맥보다 한 명의 진심이 훨씬 소중합니다. 11번째는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함이 아니라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더 잘 보이려는 마음,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까지 욕심이 커질수록 평온은 멀어집니다. 이제는 욕심을 버릴 때입니다.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홀가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배우는 건 가지는 법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입니다. 더 가지려는 사람은 무거워지고 내려놓는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온다는 걸.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이제야 좀 자유로워졌다고.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싸울 일도 증명할 일도 이길 일도 없구나. 남은 인생은 단지 평화롭게 흘러가면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진짜 홀가분함이 시작됩니다. 13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아껴둘 걸. 하지만 지나간 일은 그때의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지금보다 덜 현명했지만 그만큼 더 뜨겁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대신 깨달음을 남깁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삶의 지혜가 됩니다. 과거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 시절의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시절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14번째는 자연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나무가, 꽃이, 바람이 더 위로가 됩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 그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에 앉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걸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세요.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 자연은 늘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 단순함을 담는 순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15번째는 솔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삶은 관계를 편하게 합니다. 가식이 사라지고 마음이 연결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진심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16번째는 평화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존심을 세워 얻은 승리보다 한 번의 웃음이 더 큰 자유를 줍니다. 누구를 이기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머뭅니다. 17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주름진 얼굴도, 느린 걸음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예전처럼 자주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사랑은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18번째는 베푸는 삶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 모든 게 베풀입니다.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베풀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불빛입니다. 19번째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약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웃는 얼굴은 세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올라가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웃음은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웃음이 있는 집에는 행복이 머뭅니다. 20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마음의 근원입니다. 불평을 하면 하루가 무거워지고 감사를 하면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건 너무 큰 행복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미 감사의 이유입니다. 21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욕심이 생깁니다.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자식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 더 남고 싶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커질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이제는 욕심 대신 여유를 가지세요. 더 가지려는 대신 지금 가진 것을 아끼세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22번째는 후회 대신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현재에 머물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 마지막으로 23번째는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언젠가 떠날 걸 알기에 지금이 더 소중해집니다.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살면 됩니다. 그게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웃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홀가분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터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부드럽게 흐르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제는 진짜로 홀가분해지길 바랍니다.